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8월 10일 일요일 오후 시간대고요. 한 주를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 할 일을 또 예상을 하면서 좀 기록을 하던 와중에 토요일 어제 녹화했던 영상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조회수가 좀 크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되새김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언급했었던 조선 방산 네, 관련된 종목들이 뭐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그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위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종목도 있고 또 제가 그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은 담아 놨던 종목이 있어요. 그 왼쪽에 보고 있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과 저는 그 연관성이 있는 파이브 프로라는 종목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로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관련주였던 파이브 프로가 같이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파이브 프로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LIG 넥스원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신고가를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파이브 프로는 계속적으로 하향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파이브 프로 이 세 개를 제가 동시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파이브 프로라는 종목을 뽑기를 잘못했다는 거. 그 당시에는 이 파이브 프로라는 종목이 여러 테마로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드론 관련주로 엮여져 있다가 그다음에 드론이 약간 방산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 쪽으로 또 연관성이 됐었고 또 광반도체 쪽으로도 연관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마들이 거의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테마였지 않습니까? 그게 파이브 프로가 다 연관성이 됐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론하고 방산 쪽이거든요. 그 파이브 프로라는 종목이. 그게 다른 종목들은 다 슈팅이 나오고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상승이 갔었는데 파이브 프로는 여러 테마로도 엮이게 되고 큰 시총을 가진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상승이 크게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은 방산에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주위의 분들이 이 종목이 그 금요일에 15%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부분으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차트상의 해석을 좀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LIG 넥스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8월 8일 금요일에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또 미국 시장 잠깐 볼 거고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 주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LIG 넥스원에 대해서 차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매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월 8일 금요일 매매 동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전날 8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이 하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은 재밌게도 반대로 이루어졌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55%, 코스닥은 0.43%. 둘 다 뭐 보합 수준이었긴 한데 코스피는 마이너스의 보합, 코스닥은 상승의 보합.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800선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 영상을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악재가 크게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정상회담 우리나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정이 돼 있죠. 25일로 강력하게 생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호재성 기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밟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환율은 1,391원으로 1,400원 밑으로는 떨어진 상태인데 좀 더 떨어져야 돼요. 한 1,360, 70원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또 1,300원 선 밑으로까지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호재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우리 그 전 세계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증시하시는 분들이 트럼프 관세에 좀 적응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호재이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증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적응을 하면서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있을 것이다. 25일로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9월 달에 9월 17일인가요? 14일인가요? 금리 인하 결정이 있는데 지금 8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임기가 이제 지금 연준 이사가 내년 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트럼프 측근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번 내지 3번 정도 인하가 들어가고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닌 내년에 트럼프 측근이
금리에 대한 부분 담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2%의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볼 수 있다.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일단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금리가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시장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은 해운 규제에서 좀 예외가 됐다는 부분. 그래서 대한해운이나 뭐 HMM 이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서 봐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트럼프가 러시아 압박, 그 다음에 중국 무역전쟁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관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제약 처음에는 낮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높게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공장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짓고 있다. 이 정도로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는 좀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황은 그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섹터가 9개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협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섹터는 재건과 남북 경협이 괜찮게 나왔고요. 반도체도 괜찮았고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조선방산, 특히 방산이 좀 많이 내렸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9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미국 장은 좀 어땠을까요? 미현물, 미선물 장우가 전부 괜찮았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테마 중에서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월요일에도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15일 날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뉴스거리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히토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토류가 어느 쪽에 많이 묻혀 있냐면 중국이 뭐 거의 대다수 생산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 쪽에 히토류가 또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쪽에 그 히토류를 요구를 했죠. 근데 히토류를 가지고 온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히토류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땅에서 개발하는 그 땅이 오염률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히토류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자기 국토에서 히토류를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에 대한 히토류를 뺏어와서 그 나라에서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맞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SG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뭐 SY 스틸텍도 있고 ASG도 있고 대동기업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저는 SG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종전이나 휴전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유 종목은 뭐 SG, 파이버프로, 카카오게임즈, 루닛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까지만 하고 자, LIG 넥스원 왼쪽에 차트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추세대와 그다음에 변곡점 이런 검은색 추세대와 파란색 변곡점 그다음에 매물대 이 정도만 잘 보셔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차트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볼 줄 아는 수준인데 일단 지금은 그 포커스 자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가 많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추세대를 한번 끄어보게 된다면 이 검은색 선 보이실 거예요. 이 검은색 선 안에서 지금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 언제부터? 2025년 한 3월쯤부터 급격하게 가팔라지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죠. 제가 앞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가 앞전 삼성전자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 부분인데 지금 하락이 15%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정도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그 섹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섹터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순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음 섹터가 반도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제약 바이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돈이 많이 쏠려 있었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이제는 세력들이나 위에 고점에 있을 때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이 장기적인 페이스로 하락 곡선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선 종목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 방산 중에서 아직까지 뭐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 근데 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선실적 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쪽하고 방산 쪽하고 잘 만드는 건 인정을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방산 쪽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 크게 부족할 것 같거든요. 조선 쪽이 좀 핫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방산 중에서 굳이 두 개의 섹터가 둘 다 날린다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저는 남긴다면 조선이 더 유력하고요.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보내줘야 되는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좀 크게 살펴본다면 이 검은색 선에 대한 추세대 한번 보십시오. 5일선, 5일 이동 평균선을 쭉 타고 가면서 이 추세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하다가 자, 오늘 급격하게 15%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는 게,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은 페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 한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갔던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를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을 찍고 쌍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최근에 그 지지선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곡점을 끊어놨는데, 여기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전량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다시 오겠지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 49만 원 선에서 48만 원 선 사이, 이 선이 만약 종가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모르겠다 생각 드시는 분은 예전에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종목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약간의 종목이 이렇게 계속 수직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한 사람과 손절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한 사람은 지금 주가가 몇 토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LIG 넥스원은 그 차트상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48만 원, 49만 원이 지지선인데, 이 부분을 깨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하시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또 뭐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삼봉의 자리를 또 건드리러 갈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LIG 넥스원 설명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닌데요. 워낙 방산주들이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차트는 항상 선반영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반영. 그러니까 이미 실적이 실적이 나왔던 거를 차트에서는 반영을 했고, 그 실적이 좋았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서 오늘의 설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